네, 국내외 소식들 모두 다 모아봤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보셔야 될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좁혀나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모닝 스탠바이는 유안타증권의 송태현 과장입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반등은 나왔는데 뭔가 분위기가 다 바뀐 반등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선 미국 증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체크 포인트부터 좀 잡아주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반등은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 불안 요소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나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많은 부분 완화되려는 뭐 아직까지 그거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게요. 그래도 시장에서는 그거를 완화시키려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나오게 되면서 반등은 기술주 중심으로 좀 나왔던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에 대한 원인이 됐었던 부분들은 아직 계속 산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이제부터는 반등이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 많은 부분 단기간 과도하게 빠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등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 증시의 침체 완화를 위해서 시장이 막 노력한 부분들 그리고 관련된 뭐 지표들도 나왔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일단은 지표가 좋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이제 그 전부터 지표가 조금씩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경기 침체가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바라봤던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시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었는데 그랬군요. 오늘에 나왔던 지표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이제 이 애틀란타 이 연은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 GDP 나우가 이제 2.5%에서 이제 2.9%로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GDP 나우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는 것은 경기 침체와는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반대 신호. 이런 이제 시장에 의문을 던져줬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무역 수지 관련돼서 적자가 이제 감소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도 역시나 이제 지표상으로는 아직 미국 경제는 괜찮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플러스로 이제 연준 인사 중에 한 명인 메리 데일리 이제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고용 통계를 면밀히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이 경제가 둔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절벽에서 떨어질 정도는 아니다. 즉 경기 침체에 관련돼서 너무나 급격하게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너무 시장 급속도로 냉각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었었고 이 부분에 의해서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표와 연준 위원들의 발언,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과하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날 미국 증시에서 또 반도체가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여줬는데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볼까요? 일단은 팔란티어가 전일 장마감하고 실적 발표를 했었었는데 후실적을 발표하고 시간에서 좋았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AI 수익화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많았었는데 그 수익화를 잘 달성할 수 있다. AI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실적적인 측면에서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반등이 나오게 되는 이런 부분으로 이어졌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칩 관련돼서 설계 지연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언급이 됐었었는데 월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이 늘어나는 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이런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엔비디아의 상승을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해주게 되는 이런 부분도 함께 일어났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이제 장 마감한 이후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실적을 발표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 시간에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었어요. 최고가로는 뭐 18%까지도 올라갔었었는데 또 그것이 다시 한 번 더 마이너스권으로 좀 크게 내려가게 되는 이런 부분도 계속 되다 보니까 오늘 AI 관련된 종목들이 얼마만큼이나 다시 한 번 더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실적과 관련해서 반도체 얘기 들어봤고요. 이날 또 호실적이 나와서 오히려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던 종목들도 있었죠.
네, 장 초반에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움직임이 좋아지는 이러한 이제 기업들도 있었었는데, 뭐 우버라든지 아니면 캐터필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런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상 우버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호실적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국내 시장과 연관시켜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적기는 한데,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련돼서 기계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인프라 관련된 부분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연관성을 좀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네. 뭐 전력기기 관련돼서는 이런 인프라와 함께 엮어볼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제 국내장, 특히 아시아장에서는 일본장만큼이나 회복은 안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국내 마감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사실 이 지수에 대한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예. 사실상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정상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이 있었었는데 어제 그것을 되돌릴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나왔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장 마감한 이후에 회의에서 사실상 별다른 이슈가 나오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엔에 대한 약세가 풀리고 다시 엔 강세로 돌아서게 되는 네네. 이런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당연히 일본 증시가 많이 빠졌던 만큼 그 부분을 되돌림도 역시나 가장 강하게 이것이 돌아서게 됐을 때 해소됐을 때는 네. 돌아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이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게 되면은 대만도 그렇고 그리고 국내도 그렇고 한 3% 내외의 이런 상승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아직까지는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더욱더 많은 부분 청산이 될 수도 있다는 물량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게 될 거고 네네. 그 외에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이제 증시의 하락 원인 자체가 아직 모두 다 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눈치 보기를 하는 부분이 많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침체 완화를 위한 시장의 노력도 있었고, 하지만 악재는 계속 살아있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AI 반도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과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재료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닝 관심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어디에서 잡으셨습니까? 월가의 시각에서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이 JP 모건 체이스 쪽에 약간은 좀 부정적인, 좀 보수적인 관점을 좀 보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의견이 맞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동의하시는 건 아니고요. 네, 예. 사실 월가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제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쪽도 많은데 맞아요. 하지만 반대의 입장에서도 아직도 계속적으로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쪽도 많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 바닥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즉 이번에 이 JP모건 측의 시각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와 맞물려서 계속적으로 증시가 올라간 것에 따른 펀더멘털에 대한 부담감도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이제 8월 달에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봐야 될 텐데 그 고용 지표를 보기 전까지에 대한 기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점 그리고 그 8월 달에 고용 지표가 단순하게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건 단순하게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이제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게 될 텐데 네. 그 여러 가지 조건이 아직까지 모두 충족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P모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도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들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시장에서는 지금 급하게 증시가 빠졌었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을 끝난 것이 아니라 다소 밀어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상존을 한다는 거죠. 네, 일부에서는 의견 자체가 아직까지 이제 청산이 된 게 50% 내외이기 때문에 예.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50% 정도가 빠져나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당연히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이 일본의 금리에 대한 이제 스텝이라든지
금리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동이 될 수밖에 없게 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국내 시장의 장 마감쯤 무렵에 있어서 일본에서 통화와 관련된 회의가 일어났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 통화 회의에서도 보게 되면은 크게 지금 상황에 관련돼서 변화된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이러한 증시의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관련돼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금리에 대한 추이를 조정을 하겠다라고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거죠. 실망스러운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엔화가 다시 한 번 더 거기서 강세가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건데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그것과 함께 나스닥 선물도 역시나 큰 폭의 상승이 나오다가 상승폭을 줄여냈던 것이 이런 것 때문에 원인이지 않나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체크가 계속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반대로 긍정적인 의견을 좀 보게 되면은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과도하게 많이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기 침체에 대한 과도하다. 부분이 네. 이렇게까지 정말 침체가 되었는가? 그렇지는 않은데 너무 과도하게 빠졌기 때문에 리스크 자산은 곧 되돌림 현상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제가 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에서 거론이 되었던 이 연준이 긴급회의를 열고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네. 뭐 혹은 아니면 9월 달에 50bp의 비컷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시장 의견이 과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충분히 증시에 관련돼서는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월가에서도 이런 부분이 계속 엇갈림이 지금은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네. 변동성이 조금 이제 줄어들기 전까지는 이런 의견들은 계속적으로 상반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관심주랑 목표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관심주로는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 갖고 왔어요. 사실 이게 관심주가 될 수 있나라고 그렇죠. 말씀하실 수가 있기는 할 텐데 워낙 증시에 대한 변동성 그리고 섹터 아직 이런 부분이 결정된 부분이 없어요. 어제 국내 증시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상승이 나왔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효율적인 투자에 대한 구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내가 보다 간편하게 투자를 하면서 그래도 수익을 달성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네. ETF 중에 하나인 코덱스 레버리지를 갖고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상승이 나오는 때에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조정 시에 이제 이 매수를 하게 돼서 그것을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수익 실현을 하게 되는 이러한 이제 부분으로 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는 전에 이 월요일 날 시가 부근이 18,000원이었었거든요. 네. 그 18,000원까지만 일단은 보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혼재된 미국 증시 관점을 기준으로 코덱스 레버리지 또 상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어디에서 잡으셨습니까? 두 번째 포인트는 일단 이번 증시의 하락에 가장 컸던 섹터 반도체에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오늘 뭐 안 그래도 SK 하이닉스에도 긍정적인 얘기들도 있는데 반도체 좀 반등 나올 수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떻게 좀 내용을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러기를 바라보는 거죠. 바라본다. 네. 이 SK 하이닉스의 오늘 미국에서에 대한 지원 뭐 이런 부분이 네. 없었던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 그렇죠. 이전의 내용이 이제 디벨롭이 돼서 그것이 확정이 되었다. 한 요 정도에 대한 내용인 건데 지금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 자체가 워낙 좋지 못했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이나 트리거 역할을 해줄 것인가. 여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가 경기 침체잖아요. 그렇죠. 사실 경기 침체와 함께 맞물려 있는 섹터가 반도체 섹터예요. 경기 민감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많은 증권사에서 지금 반도체 섹터가 이번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원인 중에 하나인 건데 네. 그런 부분이 사실상 어제의 반등 구간에서도 많은 부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상 어제 하락기에서 반등이 나오는 뭐 두 자릿수가 나오는 종목들이 일부 있었으면 건 사실이기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썩 좋지만은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월요일 날 시가를 뛰어넘는 종목들이 손에 꼽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개운하진 않네요. 네. 예. 그러니까 월요일 날의 시가 그리고 화요일 날의 종가가 더 높이 올라간 종목들이 그만큼 이제 이 시장에서에 대한 힘이 강하다는 부분을 의미를 하게 될 텐데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종목들이 생각보다 적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종목들 중에 이제 여러 종목들이 있었었는데 그 종목 중에 하나가 결국은 관심 종목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뭐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일단은 선별적인 종목에 대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가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별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관심주와 목표가 어떻게 잡으십니까? 일단은 그 아까 말씀을 드렸던 조건 이런 네. 부분에 맞았던 게 파크 시스템즈라는 종목이 HBM 있었어요. 쪽이겠네요, 그러면. HBM 쪽에 점점점 이제 녹아 들어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원자 현미경 관련돼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 실적에 대한 숫자가 어메이징하게 늘어나기보다는 그 전까지 기술력을 통한 부분이 많은 이런 프리미엄의 조건이 되고 있었었는데 그 기술력이 이제는 숫자로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이 전반적으로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2분기 때 이미 실적의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하게 되면서 좋아지기 시작을 하게 됐고요. 하반기 때도 보게 되면은 이제 원자 현미경 자체가 이 반도체 섹터에 있어서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부분에 이제 사용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후공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드밴스 패키징이라든지 아니면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든지 향후 더욱더 많은 부분에 이제 사용이 될 만한 기술에 이제 파크 시스템즈의 이제 원자 현미경이 사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 자체가 가능성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주도 추가적으로 많은 부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파크 시스템즈가 다른 종목들 대비 강했었던 원인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는 거는 전에 하락이 나오기 전에 가격대가 20만 원 부근이었었거든요. 그래서 20만 원 부근까지 회복을 기대해 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크 시스템즈 어제 10% 급등을 하면서 변동성을 좀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목표가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관심주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관심주로는 조선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조선에서는 나쁜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 좀 볼까요? 네, 사실 현대중공업 일단 갖고 왔는데 현대중공업이 아까 말씀드린 조건에서도 이제 해당이 되게 되고 그리고 어제 장 시작 때부터 계속적으로 눈에 띄었던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조선주 관련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쁜 이야기가 안 나올 정도로 계속적으로 언론 보도 내용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호황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전일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카타르 관련돼서 LNG에 관련된 추가적인 수주가 또 한 번 나올 것이다 라는 이러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적인 측면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2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한 원인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고가 선박에 대해서 매출 비중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단순하게 2024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5년도, 2026년도로 가게 되면서 더 고가의 선박들에 대한 매출이 시작을 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제 현대중공업에 대한 이 실적의 장기 호황 사이클이 더욱더 길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컨테이너선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더욱더 많은 부분에 이런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을 기대해보고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MRO 사업에 대한 부분이 만약 나오게 되었을 때에는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현대중공업에 많은 프리미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MRO 사업이 뭐예요? 미국의 함정 이제 사업이고요. 군용 쪽인가요? 네, 군용 함정 사업이고요. 사실 미국의 이런 조선 사업 자체가 사실상 기능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우방국들에게 계속적으로 나눠주고 있는 이런 이제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것이 사실 일본 쪽에 많이 이제 오리엔트 되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한국의 기업들도 많은 부분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 번 더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만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시장이 안 좋으니까 22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모닝 관심주 3가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에서는 미국 증시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전망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코덱스 레버리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아직 변동성 안 끝났죠. 그리고 조정 시 매수 전략, 반등 시 매도 전략이 되겠습니다. 목표가 18,000원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선별적인 반등을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파크 시스템즈고요. 어닝 서프라이즈에다가 이 주력 제품의 적용이 조금 더 확대되고 있는 산업의 변화,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20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입니다. 업황이 호황이죠. 이게 또 장기 사이클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가운데 추가 이 잭팟 형식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게 되면서 우선 1차적으로 HD 현대중공업 22만 원 제시를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익 많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